전기차 시장이 한 21.8% 증가를 했어요.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한 9%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중국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한 50%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터리 3사가 28.4%예요. 정말 강하게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배터리 시장은 기대감이 큰 시장인데 역전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역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전지 배터리 캐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 밀린다는 것은 숫자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이게 올해 가장 최근 데이터가 1월에서 5월 나온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9.5%에서 8.7%로, 또 SK온 같은 경우는 4.2%에서 3.4%로, 또 삼성 SDI는 작년에 10위권 있었는데 지금 10위권 밖으로 나오면서 데이터에 없어졌고요. 이처럼 글로벌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줄어든다. 이건 아무래도 캐점이 극복되고 또 배터리 시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졌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건 중국이 포함되는 거고, 또 중국 빼고 한번 볼게요. 사실 뭐 한 2, 3년만 하더라도 중국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한 50%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터리 3사가 28.4%예요. 이것도 보면 작년 1월에서 5월이 37.2%인데 올해 28.4%로 줄었거든요. 이거 뭐가 하면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준다는 것은 정말 강하게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중국이 워낙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은 기대감이 큰 시장인데, 이거 우리가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왔을 때 다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장 점유율 줄어드는 게 언론이나 이런 건 안 나오지만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다른 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 이렇게 보면 그로스 레이트라고 올해 지금 1월부터 5월 사이 작년보다 전기차 시장이 한 21.8% 증가를 했어요. 시장은 21.8%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한 9%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요. 시장이 20% 커지고 시장 점유율 10% 줄어들었으니까 매출은 본다면 작년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대신 시장 점유율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적게 늘어난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대감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 줄어드는 게 큰 영향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좀 역전이 된다 이러면 의외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역전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역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투자할 때 북미 시장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북미 시장에 뭐 공장도 세우고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트럼프가 되면서 전기차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크지를 못해요. 북미 시장에서 커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중국은 또 못 들어오니까 북미 시장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요 영향이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트럼프도 아직 임기가 뭐 한 2년 넘게 남았으니까 트럼프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ESS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고 지금 특히 AI 데이터 센터,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에너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24시간 그대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생산될 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모아놨다가 데이터 센터에 보내야 되니까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ESS 시장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금 주춤해지고 있어요. 이제 신규 설치를 나타냈는데 작년 12월 때 보면 신규 설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의 뭐 역대급으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ESS 시장 도래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ESS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뚝 끊겼어요. 신규 설치량이. 증가를 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4월, 5월은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작년에 예상했던 거하고는 또 ESS 시장이 생각보다 안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SS 관련주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다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 하나 강하게 갖는 거 보고 좋은 시장 너무 좋게 바라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폭발적으로 커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설치 이런 데이터들은 매달 나오니까요. 뭐 이런 데이터들 보면서 일단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요때 ESS가 작년 연말에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리포트들 그때 당시 리포트들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렇게 보면 요거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데이터인데 왼쪽은 전기차하고 ESS하고 매출 비교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ESS 시장이 계속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전기차보다 ESS 시장이 더 커지고 여기서 매출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ESS 신규 설치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이 안 맞고 또 요때 당시 매출액도 ESS 매출액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ESS 얘기가 나오고 이럴 동안 우리나라 차트가 뭐 3, 4월 달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확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는 장밋빛으로 아직까지는 도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들 좀 더 증가하는 거, 실질적으로 설치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한번 훅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ESS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 어떤 섹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조금 개선이 되는 섹터가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양극재 수출 단가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왼쪽 보면 양극재 가격이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해서 그래프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뭐 캐점 나오면서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은 양극재가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 요걸 알 수 있고 또 양극재도 보면 단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양극재가 요런 측면 증가를 하고 또 그다음 차트 보면 요건 이제 리튬 가격 그다음 니켈 가격인데 요것도 보면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점선 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프 보면 아래쪽 그래프 보면 확실히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캐점이나 또 우리나라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지만 또 요 가격 상승하면서 조금 만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역시 양극재. 양극재가 사실은 2차 전지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로봇주 많이 관심 가질 때 보면 로봇 매출에서 액추레이터가 뭐 한 60% 제일 크게 장악하면서 액추레이터 계속 조명을 받듯이 2차 전지에서 가격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 2차 전지가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캐점도 이어지고 점유율도 낮아지고 대신 지금 움직이는 것은 수급 역량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야 움직이니까 최소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됐거나 아니면 뭐 코스닥 순위 가장 높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라든가 시가총액 큰 종목 요 중심으로 지금은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시가총액이 워낙 상이니까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건 만약에 코스닥 ETF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 크니까 따라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또 양극재 요 정도 압축해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하락세
어떤 매수 전략이 좋을까요? 요게 지금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거든요. 한 2023년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작년에 저점을 잡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요 까만 추세선을 껐는데 이거 이탈하고 정말 확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갔지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점과 저점을 이탈했던 요 추세선을 한번 확 이탈을 하고 그리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보통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추세선까지. 그래서 까만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올 때 요때가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빠질 만큼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다시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대신 요거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면 코스닥하고 일정 부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대신 퍼포먼스가 아주 크게 나오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1조 2천억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물론 지금은 요게 조금 더 불분명하다. 다시 제출해라. 그러면서 일단 유상증자 제출했던 공시는 드롭이 됐고 대신 에코프로 그룹에서 다시 유상증자 보완을 해서 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유상증자 관련해서 부담감이 있거든요. 새로 제출하는 어떤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에서 신주 배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 지금은 9월 4일인데 요게 드롭이 됐기 때문에 새로 제출했는 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보통 요 기준일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유상증자 발행가 결정할 때 최소한 신주 배정 기준일부터 1개월 전부터 주가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앞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성공하고 많이 하려면 신주 배정 기준일부터 1개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가가 좀 더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내기보다 지수 코스닥 정도 바라보고 매수한다. 그 다음에 신주 배정일 기준일보다 한 달 앞에서부터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염두하셔서 투자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표님만의 핵심 매매 기법 하나만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처럼 코스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되면서 수급이 꼬이면서 오팡이 좋든 펀더멘탈이 좋든 실적이 좋든 다 같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빠지면 또 간혹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나 대표가 자기 회사를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이런 기업이 나와요. 한 2, 30억 들여서 30만 주, 40만 주 장내 매수하는 이런 기업들. 이건 왜 하냐고 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 좋은데 지금 억울하게 빠졌으니까 지금이 비중 늘릴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이 주가 빠졌을 때 같이 최대 주주나 대표처럼 매수에 동참해 놓으면 또 나중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잘 돼 있어요. 또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공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딱 보면 최대 주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날 얼마 매수했고 평균 단가 얼마다 딱 나와요. 최대 주주가 얼마 매수했고 평균 단가까지 알 수 있으니까 그 평균 단가에 저도 같이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시 제도는 잘 돼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은 공시가 긴데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시 보시는 분들은 중요한 데이터, 활용할 데이터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시를 또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기회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저 이금정제TV 유튜브에 오면 다양한 공시 이런 것들 또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또 새롭게 이런 공시 공부하실 분들은 또 저 이금정제TV도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어렵고 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바닥권일 수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하락이 돼 있으니까 항상 비정상적일 때가 지나고 보면 또 기회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장주 실적이라든가 또 반도체 업황 보면 정말 좋은데 또 주가가 확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있거든요. 투자 또 적게 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기업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고점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또 견디시면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연말을 보면 또 다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 힘들 내시고, 또 새로운 투자하실 분들은 좋은 투자 기회니까요. 잘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